그 비결은 운이나 유전자, 비싼 치료법에 있지 않습니다. 그것은 당신이 어떻게 나이 드는지를 바꿀 수 있는 일련의 선택, 습관, 그리고 마음가짐입니다. 이 영상에서는 단순히 얼마나 오래 살 것인지가 아니라 얼마나 잘 살 것인지를 예측하는 few 2가지 중요한 기준점에 대해 깊이 파고들 것입니다. 도움 없이 바닥에서 일어나는 것부터 매일 아침 침대에서 일어날 이유를 찾는 것까지, 이것들은 힘, 목적, 독립성을 가지고 나이 드는 엘리트 5%를 정의하는 기술과 습관입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이러한 기준점이 무엇인지 공유하는 것만이 아니라 당신이 미래를 통제하고 더 나은 삶을 더 오래 살 수 있도록 오늘부터 어떻게 훈련할 수 있는지 보여줄 것입니다. 이제 묻겠습니다. 할 수 없는 95%에 속하고 싶습니까? 아니면 여전히 할 수 있는 5%에 속하고 싶습니까? 시작하기 전에 이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이 가치 있는 지식을 더 널리 알릴 수 있도록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직 구독하지 않았다면 구독을 클릭하고 종 모양 알림을 켜서 다음 영상을 놓치지 않도록 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이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당신이 여기에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도록 아래에 1번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마음에 들지 않으셨다면 저에게 알려주세요. 당신을 위해 더 나은 영상을 만들 수 있도록 0번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이제 시작합시다. 1. 손을 사용하지 않고 바닥에서 일어서기. 손에 의존하지 않고 바닥에서 일어나는 능력은 겉보기에 간단하거나 심지어 사소해 보일 수 있지만 당신의 전반적인 건강과 장수에 미치는 깊은 의미를 완전히 이해할 때까지는 그렇지 않습니다. 이 겉보기에는 기본적인 움직임은 단순한 신체적 행위를 넘어섭니다. 그것은 당신의 근골격계, 신경학적, 심혈관 시스템의 상태를 드러내는 강력한 진단 도구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젊은 시절에 이 능력을 당연하게 여기며 아무 생각 없이 힘들이지 않고 수행합니다. 하지만 세월이 쌓이면서 그것은 기능적 독립성, 신체적 회복력, 심지어 생존의 뚜렷한 지표가 됩니다. 다리와 코어만 사용하여 바닥에서 일어나는 것은 근육그룹의 복잡한 조화를 요구합니다. 대퇴사두근, 둥근, 햄스트링, 종아리, 복근, 복사근, 척추안정근이 모두 조화롭게 작동합니다. 이 움직임은 단순한 힘뿐만 아니라 복잡한 협응 능력, 동적 균형, 정밀한 제어를 요구합니다. 고관절의 충분한 이동성, 발목의 유연성, 그리고 노력하는 동안 숨 가빠지지 않을 정도의 심혈관 지구력이 필요합니다. 근육 요구 사항 외에도 실시간으로 이러한 구성 요소들을 조율하는 신경계의 능력을 시험합니다. 고유 수용성, 감각, 몸의 위치 감각, 공간인식, 그리고 타이밍이 모두 중요합니다. 이 작업을 유창하게 수행할 수 있다면 당신의 신체 시스템은 통합되고 튼튼하며 활동적인 삶을 지원할 수 있습니다. 당신이 어려움을 겪거나 실패한다면 그것은 당신의 신체적 기반이 약해지고 있다는 명확한 경고음이며 기능 저하의 시작을 알리는 신호입니다. 과학적 증거는 이 움직임의 중요성을 강력하게 뒷받침합니다. 유럽 예방 심장학 저널, European Journal of Preventive Cardiology에 발표된 중대한 종단 연구는 20세 이상의 사람들을 추적 조사했으며 도움 없이 바닥에 앉고 일어날 수 있는 사람들이 그 후 6년 이내에 사망할 가능성이 현저히 낮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지지가 필요했던 사람들과 비교했을 때 말입니다. 이 데이터를 보면 충격적입니다. 이 테스트에서 실패한 사람들은
사망할 가능성이 올륨 16배 더 높았습니다. 이는 단순한 상관관계를 넘어 원인으로 이어지는 통계입니다. 이와 같은 기본적인 움직임을 수행할 수 없다는 것은 사소한 불편함이 아닙니다. 그것은 전신 쇠약의 징조이며 의존성, 부상, 삶의 질 저하로 이어질 수 있는 내리막길의 시작을 알립니다. 하지만 가장 힘을 실어주는 진실은 이 기술이 고정된 특성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나이에 상관없이 매우 훈련 가능합니다. 뇌의 놀라운 능력인 신경 가소성, 새로운 신경 연결, 형성 능력은 시간이 지나도 사라지지 않습니다. 근육은 저항에 반응하여 적응하고 성장하는 능력을 유지하며 신경계는 의도적인 연습을 통해 더 효율적으로 발화하도록 연마될 수 있습니다. 바닥에서 일어나는 훈련은 마라톤을 준비하거나 복잡한 기술을 마스터하는 것과 유사합니다. 인내, 반복, 그리고 확고한 집중이 필요합니다. 양반다리나 스쿼트 자세로 바닥에 앉아 가능한 한적은 손 지지를 사용하여 일어나는 연습부터 시작하세요. 시간이 지남에 따라 외부 도움에 대한 의존도를 줄이고 근력, 협응 능력, 그리고 자신감을 키우세요. 이와 관련된 근육 그룹을 강화하기 위해 스쿼트, 런지, 코어 운동을 포함시키세요. 바닥은 당신의 적이 아니라 당신의 시험장입니다. 몸의 회복력과 당신을 섬길 준비 상태를 반영하는 거울입니다. 이 움직임을 되찾음으로써 당신은 당신의 자율성을 되찾고 기능적 수명을 연장하며 자신과 세상에 강력한 메시지를 보냅니다. 당신은 당신의 나이로 정의되지 않습니다. 이 영상을 여전히 시청하고 있고 이러한 교훈이 유용하다고 생각하시면 제가 아직 이 영상을 시청하고 있다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 아래의 1번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소중한 시간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30분간 쉬지 않고 활기차게 걷기. 30분 동안 쉬지 않고 활기차게 걷는 것은 대수롭지 않거나 심지어 평범하게 보일 수 있습니다. 특별히 언급할 가치조차 없을 만큼 일상적인 활동처럼 말입니다. 하지만 이 간단한 행동 안에는 당신의 심혈관 건강, 근지구력, 신경학적 협응 능력, 그리고 전반적인 활력에 대한 복잡하고 중대한 측정치가 내재되어 있습니다. 이는 단순히 거리를 이동하거나 칼로리를 소모하는 것이 아니라 신체적으로나 비유적으로 앞으로 나아가는 운동량을 유지하는 것에 관한 것입니다. 후방위 삶에도 30분 동안 중등도 또는 활기찬 속도로 계속 걸을 수 있는 능력은 몸이 견디고 적응하며 번성하는 능력을 증명합니다. 활기찬 걷기는 전체 심혈관 시스템을 동적으로 그리고 총체적으로 사용합니다. 심박수가 증가하여 근육, 장기, 그리고 뇌로 산소가 풍부한 혈액을 펌프질합니다. 폐는 확장하여 호흡 효율을 높이고 혈액순환은 개선되어 모든 세포에 필수 영양소를 전달합니다. 이러한 리듬감 있고 반복적인 움직임은 신체적인 것을 훨씬 넘어서는 깊은 영향을 미칩니다. 알츠하이머병 Journal of Alzheimer's Disease과 신경학 뉴럴로지에 발표된 연구를 포함한 연구들은 걷기가 뇌 건강을 위한 가장 강력한 개입 중 하나이며 종종 인지 기능을 예리하게 하고 기분을 안정시키며 알츠하이머병과 치매와 같은 신경퇴행성 질환의 위험을 줄이는 능력에서 약물 치료를 능가한다고 강조합니다. 30분 걷기는 단순한 운동이 아니라 정신 맑음, 정서적 회복력, 인지적 장수를 위한 생명줄입니다. 걷기는 또한 여러 시스템의 통합을 시험하여 겉보기에는 복잡한 활동입니다.
각 걸음은 통제된 낙상이며 대퇴사두근, 햄스트링, 둥근, 그리고 종아리의 미묘한 힘과 코어와 고관절의 안정성을 요구합니다. 적절한 자세, 리듬감 있는 타이밍, 그리고 신경근 지능, 즉 뇌가 근육과 관절을 실시간으로 조율하는 능력을 요구합니다. 이러한 능력은 꾸준히 사용하지 않으면 약화되며 그것들이 흔들리면 그 결과는 더 느린 걸음 이상으로 확장됩니다. 낙상, 골절, 그리고 병원 입원은 더 가능성이 높아지며 종종 어르신들의 건강 문제 연쇄의 시작을 알립니다. 걷는 능력을 잃는 것은 단순히 신체적 퇴보가 아니라 고립, 의존성, 그리고 자아감 저하의 시작입니다. 걷기의 아름다움은 보편적인 접근성에 있습니다. 헬스장 회원권, 특별한 장비, 완벽한 체격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날씨, 기분 또는 다른 요구사항에 상관없이 매일 우선순위를 정하는 규율만이 필요합니다. 그 30분은 미래의 당신을 위한 투자이며 다리, 폐, 심장, 그리고 정신의 회복력을 구축하는 복리이자 전략입니다. 70세 이상의 개인에게 걷기는 가장 안전하고 가장 확장 가능하며 최소한의 위험으로 막대한 이점을 제공하는 활동 중 하나입니다. 그러나 그 단순함은 기만적입니다. 걷는 것은 어려워지기 전까지는 힘들이지 않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그리고 그것이 힘들어질 때쯤에는 종종 손상이 회복 불가능해집니다. 능력이 약해지기 전에 지금 행동할 때입니다. 더 짧은 걷기로 습관을 만들고 점진적으로 시간과 강도를 늘리세요. 균형과 근력을 단련하기 위해 다양한 지형, 언덕, 고르지 않은 길 또는 계단을 포함시키세요. 발과 관절을 지지하기 위해 적절한 신발에 투자하세요. 앞으로 몇 년 동안 당신을 지탱할 활력의 완충지대를 만드세요. 걷기는 단순히 이동성에 관한 것이 아니라 인간성, 세상을 만나는 능력, 그리고 독립성을 보존하는 것에 관한 것입니다. 이 영상을 여전히 시청하고 있고 이러한 교훈이 유용하다고 생각하시면 제가 아직 이 영상을 시청하고 있다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 아래에 1번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소중한 시간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탄 최소 약 9kg, 20파운드, 들기 약 9kg, 20파운드의 물체를 들어올리는 능력은 언뜻 보기에 대수롭지 않게 보일 수 있습니다. 운동 능력이나 젊음의 활력에 비하면 보잘것없는 성과처럼 말입니다. 그러나 그 중요성은 그 위대함에 있는 것이 아니라 일상생활의 구조에 대한 깊은 관련성에 있습니다. 약 9격은 가득 찬 장바구니, 움직이는 아기, 짐 싼 여행 가방 또는 신체적 노력을 요구하는 가정용품방을 재정리하기 위해 옮기는 의자, 위층으로 운반하는 세탁 바구니, 바닥에서 안아 올리는 사랑하는 반려동물의 대략적인 무게입니다. 이것은 헤라클레스적인 힘을 과시하거나 허영심을 쫓는 것에 관한 것이 아닙니다. 독립성과 삶의 질을 지탱하는 기본적인 수준의 기능 능력을 보존하는 것에 관한 것입니다. 70세 이상의 많은 개인에게는 이러한 힘의 조용한 침식이 의존성, 좌절감, 그리고 신체 건강과 정서적 웰빙 모두를 깎아내리는 전반적인 취약함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근육은 단순한 섬유집합체 이상입니다. 그것은 활력의 저장고이며 우아하게 나이 드는 거의 모든 측면을 지원하는 건강의 핵심입니다. 강한 근육은 강력한 신진대사를 강화하여 혈당을 조절하고 비만 및 제2형 당뇨병과 같은 질병을 막는 데 도움을 줍니다. 그것은 관절을 안정시켜
만성 통증이나 관절염으로 이어질 수 있는 마모를 줄입니다. 골다공증의 취약함으로부터 뼈를 보호하여 쇠약해지는 골절의 위험을 낮춥니다. 아마도 가장 결정적으로 근육은 균형을 향상시켜 낙상에 대한 첫 번째 방어선 역할을 합니다. 낙상은 어르신들에게 주요 부상 및 사망 원인 중 하나입니다. 약 구요교를 들어 올릴 수 없다는 것은 단순한 불편함이 아니라 근감소증, 즉 나이 관련 근육량 및 근력 손실의 경고 신호입니다. 이 상태는 나른한 신진대사, 약해진 뼈, 손상된 균형, 그리고 부상에 대한 취약성 증가와 같은 결과 연쇄를 유발합니다. 방치하면 일상적인 업무가 힘든 장애물로 변모하여 비활동, 의존성, 그리고 건강 저하의 순환을 조장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힘의 아름다움은 그 가변성에 있습니다. 노화의 많은 측면과 달리 근육 강도는 고정된 특성이 아닙니다. 삶의 어떤 단계에서도, 심지어 70대, 80대 또는 그 이후에도 키우고 되찾고 강화할 수 있습니다. 근육 섬유는 저항 훈련에 반응하여 적응하고 성장하는 놀라운 능력을 유지합니다. 진행 속도는 젊음보다 느리고 회복은 더 신중할 수 있지만 의미 있는 개선의 잠재력은 여전히 활기차게 남아 있습니다. 덤벨, 저항밴드, 체중 또는 물통이나 통조림과 같은 가정용품을 사용하는 저항 운동은 이러한 필수적인 능력을 재건할 수 있습니다. 목표는 미학적인 이상이나 자아중심적인 목표를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실용적인 유용성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힘들이지 않고 장을 보거나 자신감 있게 가구를 옮기거나 도움 없이 의자에서 일어나거나 예상치 못한 비틀거림에도 자신을 안정시킬 수 있는 능력 말입니다. 신체적 이점 외에도 근력 운동은 심오한 심리적 변화를 촉진합니다. 약 퀼리로를 다시 들어 올릴 수 있게 되는 것은 새로운 자신감을 키우고 종종 노화를 동반하는 연약함에 대한 만연한 두려움을 줄입니다. 이는 자신의 자아상을 재정의하여 불가피한 쇠퇴라는 서술을 지속적인 능력과 통제로 전환합니다. 이러한 정신적 변화는 정서적 회복력을 강화하고 불안을 완화하며 삶의 모든 측면에 스며드는 주도성을 키우는 광범위한 영향을 미미칩니다. 약 9kg을 들어올리는 행위는 자율성을 되찾는 것에 대한 은유가 됩니다. 약화가 불가피한 기본 상태가 아니라는 가시적인 선언입니다. 이 여정을 시작하려면 현재 능력에 맞춰 조절 가능한 운동부터 시작하세요. 벽 짚고 팔굽혀펴기, 의자 스쿼트, 앉아서 다리 들기와 같은 체중 운동은 강력한 기초를 다질 수 있습니다. 점진적으로 가벼운 무게나 저항밴드를 도입하고 힘이 향상됨에 따라 강도를 높이세요. 자격증 있는 트레이너나 물리치료사와 함께 운동하면 올바른 자세를 보장하고 부상 위험을 최소화하며 특히 기존 건강 상태가 있는 사람들에게 개인 맞춤형 지도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일관성이 핵심입니다. 정기적으로 수행되는 적당한 노력조차도 변화를 가져오는 결과를 낼 수 있습니다. 이 연습에 전념함으로써 당신은 단순히 신체적인 힘을 위해 싸우는 것이 아니라 당신의 독립성, 회복력, 그리고 당신의 조건대로 삶을 살 자유를 위해 싸우는 것입니다. 이 영상을 여전히 시청하고 있고 이러한 교훈이 유용하다고 생각하시면 제가 아직 이 영상을 시청하고 있다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 아래에 1번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소중한 시간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한 발로 10초 동안 균형 잡기. 단 10초 동안 한 발로 서는 행위는
사소해 보일 수 있습니다. 건강에 심각한 측정치라기보다는 아이들 게임에 더 적합한 장난스러운 도전처럼 말입니다. 하지만 겉보기에는 단순함 뒤에 우리를 똑바로 안정적으로 유지하는 복잡한 시스템에 대한 창을 제공하는 신체 및 신경학적 통합에 대한 깊은 시험이 숨어 있습니다. 이 작은 위협은 운동 기교에 관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근육, 관절, 눈, 귀, 그리고 뇌의 끊김없는 협력을 통해 균형을 유지하는 것에 관한 것입니다. 이 과제에서 비틀거리거나 흔들리는 것은 일시적인 실수 이상입니다. 이는 더 깊은 전신적 취약성이 나타나고 있을 수 있다는 미묘한 신호이며 잠재적으로 신체적 안정성과 인지적 활력을 위협합니다. 균형은 다면적인 기술이며 신체적인 측면과 신경학적인 측면이 균형을 이룹니다. 이는 몇 가지 시스템의 섬세한 상호작용에 달려 있습니다. 머리 위치와 방향 변화를 감지하는 속귀의 전정계, 정밀한 운동 조절을 조율하는 손해, 그리고 몸의 공간 내 위치에 대한 실시간 데이터를 전달하는 근육과 관절의 고유 수용성 감각 피드백이 있습니다. 이러한 시스템은 자세, 체중 분배, 그리고 고르지 않은 지형이나 갑작스러운 움직임과 같은 환경적 신호에 동적으로 적응해야 합니다. 균형이 흔들릴 때 이는 약해진 근육이나 뻣뻣한 관절뿐만 아니라 신경학적 노화 또는 인지 기능 저하의 초기 지표를 반영할 수 있습니다. 란셋과 노인 물리치료 저널 Journal of Geriatric Physical Therapy에 발표된 연구를 포함한 연구들은 균형 테스트의 예측력을 강조하며 낮은 성과를 신체적 연약함, 낙상 위험 증가, 그리고 파킨슨병이나 알츠하이머와 같은 신경퇴행성 질환과 연결 짓습니다. 이런 식으로 10초 동안 한 발로 서는 능력은 어르신들의 전반적인 건강에 대한 놀랍도록 강력한 지표 역할을 합니다. 균형 손상의 결과는 즉각적이면서 광범위합니다. 낙상은 이 연령대에서 부상 관련 사망의 주요 원인이며 종종 고관절 골절, 외상성 뇌 손상 또는 치명적인 연쇄 반응을 유발하는 기타 합병증을 촉발합니다. 단 한 번의 낙상으로 입원, 수술적 개입, 그리고 장기간의 회복이 이어져 종종 독립성 상실과 요양시설로의 영구적인 이동으로 끝납니다. 정서적 부담도 마찬가지로 상당합니다. 낙상에 대한 두려움은 활동을 제한하고 고립을 조장하며 자신감을 약화시킬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궤적은 필연적인 것이 아닙니다. 균형은 훈련 가능한 기술이며 의도적인 연습을 통해 연마되고 강화될 수 있습니다. 양치질을 할 때 한 발로 서기, 일직선으로 발 뒤꿈치 발끝 걷기, 또는 태극권, 요가, 춤과 같은 활동에 참여하는 것과 같은 간단한 운동은 신경근 협응 능력을 향상시키고 안정화 근육을 강화하며 안정성을 재건할 수 있습니다. 균형 훈련은 더 깊은 상징적인 울림도 담고 있습니다. 이는 삶에 피할 수 없는 불확실성, 신체적, 정서적, 실존적, 속에서도 중심을 잡고 평정을 유지하는 능력을 재현합니다. 나이가 들면서 어려움은 많아집니다. 건강 문제, 사랑하는 사람의 상실 또는 목적과 유산에 대한 실존적 질문들입니다. 압박 속에서 평정을 유지하고 자신을 집중시킬 수 있는 능력은 신체적 영역을 초월하는 회복력을 반영합니다. 10초 동안 한 발로 서는 것은 조용한 저항 행위가 됩니다. 노화의 불확실성 속에서 협응 능력, 자신감, 그리고 독립성을 되찾는 것입니다. 시작하려면 필요에 따라 벽, 의자,
또는 싱크대 상판을 지지대로 사용하여 안전한 환경에서 균형 운동을 연습하세요. 각 발로 5초씩 짧게 유지하는 것부터 시작하여 자신감이 커짐에 따라 점진적으로 시간과 복잡성을 늘리세요. 안정성을 위한 튼튼한 기초를 다지기 위해 종아리 들기 또는 앉아서 다리 들기와 같이 발, 발목, 그리고 코어를 강화하는 운동을 포함시키세요. 균형 잡는 짧은 몇 초는 평생의 잠재력을 드러냅니다. 적응하고 진화하며 번성하는 몸의 지속적인 능력에 대한 증거입니다. 살아갈 이유를 가지고 아침에 눈뜨기, 건강한 노화의 많은 기준점 중에서 매일 아침 목적의식을 가지고 깨어나는 것은 당신이 얼마나 오래 살 것인가 뿐만 아니라 그 시간들을 얼마나 풍요롭게 경험할 것인가를 결정하는 가장 강력한 결정 요인으로 두드러집니다. 신체 건강이 종종 장수에 대한 대화를 지배하지만 목적은 몸, 마음, 그리고 영혼을 함께 엮는 생기부여의 힘입니다. 그것은 침대 밖으로 당신을 밀어내고 매일매일을 의미와 방향으로 채우는 내면의 불꽃입니다. 목적은 거창한 성과나 사회적 명성에 관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여전히 기여할 가치가 있는 것, 일어날 가치가 있는 것이 있다는 조용한 확신입니다. 관계를 가꾸거나 정원을 돌보거나 젊은 세대를 멘토링하거나 단순히 연결의 순간을 음미하는 것이든 상관없습니다. 목적이 없다면 가장 튼튼한 체격조차 쇠약해질 수 있습니다. 목적이 있다면 연약한 몸조차 견딜 힘을 찾을 수 있습니다. 목적의 영향은 단순히 철학적인 것이 아닙니다. 측정 가능하고 심오합니다. 노인학 저널, Journal of Gerontology, 정신신체의학, Psychosomatic Medicine, 란셋 건강장수, Lancet Healthy Longevity에 발표된 연구를 포함한 수십 년간의 연구는 강한 목적의식을 가진 어르신들이 심장병, 뇌졸중, 우울증, 알츠하이머와 같은 만성질환 발병률이 더 낮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들은 알츠하이머병에 걸릴 가능성이 낮고 질병이나 부상에서 더 신속하게 회복하며 규칙적인 운동, 균형 잡힌 영양, 사회 참여와 같은 건강 증진 행동에 더 잘 따릅니다. 목적은 회복력과 정서 조절과 관련된 신경 경로를 활성화하고 면역 기능을 강화하며 만성 염증으로 인한 마모를 줄이는 스트레스 반응을 조절합니다. 막연한 느낌 좋은 개념과는 거리가 멀며 실질적인 생리적 이점으로 이어져 활력과 웰빙의 초석 역할을 합니다. 후방의 삶의 목적은 기념비적이거나 외적으로 눈에 띌 필요가 없습니다. 가장 작고 가장 개인적인 행동으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손주들과 이야기를 나누거나 지역 푸드뱅크에서 자원봉사하거나 활기찬 정원을 가꾸거나 예술 작품을 만들거나 소중한 반려동물을 돌보는 것입니다. 그것은 당신 내면 깊숙이 공명하는 것을 식별하고 당신의 일상의 구조를 부여하며 노력에 의미를 부여하는 것입니다. 목적은 당신을 앞으로 이끄는 실입니다. 신체적 질병, 슬픔, 불확실성이 당신을 짓누르더라도 말입니다. 그것은 당신을 삶에 묶어두는 닫히며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세상과 교류할 이유를 제공합니다. 반대로 목적의 부재는 미묘하지만 은밀한 형태의 쇠퇴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의미감이 없다면 하루하루는 단조로움으로 흐려지고 의욕은 약해지며 자극받지 않고 참여하지 않는 마음은 내면으로 물러나기 시작합니다. 이러한 정체는 고립을 조장하고 인지 기능 저하를 가속화하며 살아있다는 것의 본질 자체를 침식합니다.
반대로 목적은 당신을 정신적으로, 정서적으로, 그리고 영적으로 움직이게 합니다. 공동체, 대외, 개인적인 열정 등 자신보다 더 큰 무언가와 연결을 형성합니다. 이러한 연결은 충만한 존재의 생명선이며 당신의 삶의 양뿐만 아니라 질도 풍요롭게 합니다. 목적을 기르는 것은 내성 자기 성찰과 의도, 목표 설정을 요구합니다. 자신에게 물어보세요. 무엇이 내게 가장 중요한가? 어떤 활동이나 관계가 내게 기쁨, 만족 또는 기여감을 주는가? 답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바뀔 수 있지만 그것을 찾는 행위는 당신을 삶에 몰입하게 합니다. 새로운 취미를 탐색하고 공동체 그룹에 참여하고 다른 사람들과 지혜를 나누거나 사랑하는 사람들과 다시 연결하세요. 목적은 시끄럽거나 야심적일 필요는 없습니다. 그것은 단지 당신의 것이어야 합니다. 의미 있는 것에 스스로를 묶음으로써 당신은 매일을 잘 살아온 삶을 향한 한 걸음으로 변화시켜 후반기 삶이 단지 견뎌내는 것이 아니라 축하받는 삶이 되도록 합니다. 자, 여기에 있습니다. 당신이 어떻게 나이 들고 살아갈지를 재정의할 수 있는 5가지 강력한 기준점입니다. 바닥에서 일어서기, 활기차게 걷기, 약 9kg는 들기, 한 발로 균형 잡기, 그리고 살아갈 이유를 가지고 아침에 깨어나기입니다. 이것들은 단순히 과제가 아니라 70대 이후까지도 더 강하고 더 건강하며 더 의미 있는 삶을 향한 당신의 로드맵입니다. 오늘 무엇을 배웠고 무엇이 당신에게 가장 큰 영감을 주었거나 어쩌면 당신을 놀라게 했나요? 당신의 이야기를 듣고 싶습니다. 이 영상 아래에 댓글을 달아 당신이 배운 한 가지와 그것을 당신의 삶에 어떻게 적용할 계획인지 공유해 주세요. 당신의 이야기가 다른 누군가에게 영감을 줄 수 있습니다. 이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아래에 댓글을 남겨주시고 더 나은 삶, 더 오래, 더 강하게 살기 위한 더 많은 팁을 위해 저희 유튜브 채널에 좋아요, 공유, 그리고 구독하는 것을 잊지 마세요. 함께 앞으로 나아갑시다.